everyone, 스포맨의 원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제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진정이 안 되거든요. 1월 28일 드디어 그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어 원제는 Send Help, 하지만 한국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직장 상사 길들이기. 요즘 극장가 가면 솔직히 좀 심심하셨죠? 젊은 감독들이 만든 공포 영화나 스릴러, 세련되긴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느낌? 패기는 좋은데 뭔가 묵직하게 명치를 때리는 그 한 방이 없어, 한 방이. 이런 갈증을 느끼던 차에 헐리우드의 진정한 고인물 샘 레이미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무려 26년 만에 작정하고 R등급 딱지를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는 샘 레이미가 왜 공포 영화의 신으로 불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턱을 빠지게 만들 충격적인 결말까지 싹 다 파헤칠 예정입니다. 스포일러가 걱정되신다고요? 에이, 샘 레이미 영화는 내용을 다 알고 봐도 그 연출력에 압도당하는 맛으로 보는 겁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죠. 먼저 감독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야겠죠? 샘 레이미, 우리에겐 스파이더맨 트릴로지로 유명하지만 사실 진짜 전공은 뭐다? 네, 바로 피 튀기고 살점 날아다니는 호러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편에서도 샘 레이미다운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 디즈니 눈치 보느라 피도 제대로 못 뿌리고 눈알도 못 뽑고 그 억눌려왔던 사륙의 본능을 이번 영화에서 아주 원기옥 터뜨리듯 폭발시켰습니다. 영화의 기본 뼈대는 익숙합니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하는 린다라는 직원이 있어요. 일처리는 완벽한데 사회성은 제로입니다. 맨날 참치 샌드위치만 먹어서 입에서 비린내 난다고 조롱당하는 왕따 캐릭터죠. 그리고 메이즈 러너의 딜런 오브라이언이 그녀의 상사인 브래들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꿀꺽한, 능력은 없는데 갑질만 만내빈 전형적인 금수저 낙하산입니다. 이 둘이 합병건으로 방콕으로 가는 전용기를 타는데 클리셰대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단둘만 남게 되죠. 보통 헐리우드 영화라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둘이 싸우다가 정들고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고 6day 7night 찍겠죠? 하지만 감독이 누구라고요? 샘 레이미입니다. 그런 말랑말랑한 로맨스는 개나 줘버려라 이겁니다. 알고 보니 린다가 서바이버 같은 생존 예능 덕후였던 겁니다. 무인도는 그녀에게 지옥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었죠. 린다는 불 피우고 집 짓고 사냥하고 날아다닙니다. 반면 브래들리는 다리까지 다쳐서 린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녀인간으로 전락하죠. 여기서부터 린다가 그동안 회사에서 당했던 무시와 서름을 되갚아주는데 이게 단순히 사이다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의 사육이 시작됩니다. 레이첼 맥아담스의 연기가 진짜 우리가 알던 그 사랑스러운 영화 노트북의 여주인공 맞나요? 이 영화에서 그녀는 광기 그 자체입니다. 처음엔 쭈그리고 있던 피해자였는데 섬에 적응할수록 눈빛이 맹수처럼 변해요. 브래들리를 내려다보며 짓는 그 싸늘하고 비릿한 미소는 미저리의 애니 윌크스가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딜런 오브라이언도 대단해요. 초반엔 진짜 때려주고 싶은 비호감이었는데 중반부터는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연기력이 아주 물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시는 고어와 공포. 샘 레이미가 26년 만에 R등급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피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특히 제가 극장에서 보다가 비명을 지를 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거세 소동신인데요. 린다가 문어의 독을 이용해서 브래들리의 전신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날카롭게 갈린 칼이 들려 있습니다. 린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칼을 들이대며 브래들리의 바지춤을 잡는데 브래들리의 눈동자가 공포로 질려서 터질 것 같아요. 관객들도 다들 설마 진짜? 이러면서 숨을 죽이죠. 그 순간 린다가 칼을 내리꽂고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피와 살점이 브래들리의 얼굴 위로 튀는데 알고 보니 린다가 잡아온 쥐를 난도질한 거였죠. 전신이 마비되어 무기력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는 브래들리의 표정과 살벌한 경고를 하는 린다의 모습이 강렬하게 대비되죠. 이 장면 하나에 샘 레이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잔혹함, 블랙 코미디, 그리고 관객의 심장을 가지고 노는 서스펜스까지 진짜 예술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더 충격적이고 더 골 때립니다. 영화 후반부, 린다와 브래들리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하는 데스매치가 벌어지죠. 이 난투극 장면 정말 살벌합니다. 브래들리가 살기 위해 린다의 눈을 손가락으로 쑤셔버리고 린다는 비명을 지르며 브래들리의 옆구리에 칼을 꽂아 넣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 역시 눈알 성애자답게 눈 찌르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피투성이가 된 브래들리가 린다를 피해 숲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는데요. 숲을 지나 탁 트인 공간에 도착한 브래들리.
그리고 관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두둥! 거대한 럭셔리 별장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무인도지만 동시에 무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월가의 억만장자가 지어놓은 초호화 별장이 섬 반대편에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린다는 이미 예전에 이 별장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녀는 구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래들리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이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브래들리는 살기 위해 별장 안으로 숨어들고 역시나 피범벅이 된 린다가 샷건을 들고 그와 마주칩니다. 린다가 샷건을 겨누자 브래들리는 항복하는 척 손을 들죠. 하지만 브래들리도 만만치 않아요. 방심한 템을 타 린다를 덮치고 총을 빼앗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 미친 여자야 라며 방아쇠를 당기는데 철컥 총알이 없습니다. 린다는 처음부터 빈 총으로 브래들리를 농락했던 겁니다. 공포에 질린 브래들리를 보며 린다는 별장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듭니다. 아이러니하죠? 부자들의 스포츠인 골프가 부자인 브래들리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도구가 되다니요. 린다는 망설임 없이 풀스윙을 날립니다.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푸른 잔디밭, 누군가 우아하게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린다입니다. 그녀는 그 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적의 생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역시 비행기 사고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되었고 린다는 그 생존기를 담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가 영화화까지 되면서 그야말로 셀럽이 되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 린다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카메라 정면을 응시합니다. 통쾌하면서 서늘한 결말, 이마저도 샘 레이미스럽네요. 이렇듯 직장 상사 길들이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계급사회의 전복,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지배욕까지. 샘 레이미 감독은 이 모든 것을 피와 살점이 튀는 R등급 호러 코미디 안에 완벽하게 버무려냈습니다. 요즘 젊은 감독들이 나 예술하지? 하면서 폼 잡을 때 샘 레이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영화는 이렇게 찍는 거야. 관객들 멱살 잡고 끝까지 끌고 가서 마지막에 뒤통수 딱 때리는 거. 그게 진짜 재능이다. 헐리우드 고인물의 이 멋지고도 잔혹한 반격에 저는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매운맛, 그리고 레이첼 메가담스의 인생 연기를 보고 싶다면 이번 주말 극장으로 달려가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스포맨 채널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더였고요. 다음 스포에서 만날게요. 안녕!